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해서 다우는 소폭 상승,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죠. 벙커버스터 7발을 핵시설에 투하했고, 미국 발언에 의하면 초토화됐다, 완전한 작전을 성공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불확실성이 오늘 시장을 엄습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중동발 리스크는 하루짜리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이 하루짜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일이 벌어졌을 때 그날 하루죠. 새로운 사실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가면 또 하루가 됩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도 그 하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죠. 새로운 곳이 등장했죠. 미국이라는 곳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미국과 이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건들면서 이란이 미국을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냥 자기들끼리 교전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을 상대로 쓸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미국으로 하는 수출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카드를 줘야 미국이 더 확전을 못하게 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는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죠. 네, 경고를 합니다. 강력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유 가격은 4% 정도 오릅니다. 트럼프의 이 행동은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핵이라는 기본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반 시위가 좀 있습니다. 특히 관세에 대한 문제로 미국 시민들이 약간 부담이 오는 상황이 있죠. 거기다가 이민자들을,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내쫓는 과정에서 이민자들의 시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시위에 군경찰이 투입됐다는 말은 잘 못 봤거든요. 이번에 LA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결국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거를 바깥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은 이란을 건드리는 거다. 사실 다른 나라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란을 건드려서 미국의 건재함을 확인시키려는 그런 모습이죠. 옛날에도 이라크에 아시겠지만은 진입을 해서 이라크가 새 정부가 형성이 됐던 모습이 있었죠. 후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로 인해서 오늘 하락할지 안 하락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아시아 시장은 일단 영향이 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이거는 3000피가 올라온 코스피에 진입 못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기회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야 후강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이란과 미국의 문제, 그렇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복을 당했을 때가 문제가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 내에도 아랍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은 일어난 거에 대한 부분의 반영은 시작될 거다. 그렇지만 전야 후강으로 바뀔 확률을 열어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위클리 만기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2명 있었는데 이게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CNBC하고 인터뷰한 게 있었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로이터와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월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7월에 이르면, 그러니까 7월에 이르면 어쩌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살짝 열어놓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은 관세 문제로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는 시점으로 10월, 11월, 12월 이 정도를 보는 게 기본적 바탕이었는데 갑자기 연준에서 한 명이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구소인데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당장은 금리 인하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준 내부에 의견이 갈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 내에서 연준 의원들이 하나로 가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어떤 그 연준 이사의 인터뷰 사이의 포인트가 아니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준은 대체적으로 그 의원들이 지표를 선호해요. 지표를. 이따까지 보면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내려오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표대로 본다 그러면은 크리스토퍼 월러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고 더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세라든가 중동 문제가 변수로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하는 필연적이지만 연준의 행보는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 다만 연준이 미리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시장이 더욱더 침체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나버리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금리 인하에서 경기를 살리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다시 떨어뜨리는 방법 이게 낫지 결과 보고 대응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어설픈 대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미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파월이 일단 통화보고서를 의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24, 25일. 그래서 파월의 발언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안 한 거에 대한 파월에 대해서 멍충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의 어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25일 날은 그협 실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실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반도체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요하죠.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27일 날은 개인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소매 판매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 확인하는 한 주가 돼야 될 거다. 다만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시작이 될 확률을 봐야 되고, 지난주 금요일날 3,000비를 돌파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될 거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동아운동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일단 거래대금이 40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거래비 중에 38%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특히 그 주식 5,000피를 제시하면서 진행을 하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2,000까지 갔죠. 2,085.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3,000 제시해 3,000 갔었단 말이죠. 5,000에서 50 갈 거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그때 가봐야 알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왜냐면 시장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지. 아무리 좋아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어렵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일단 어떤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 그 부분이 오늘도 반영되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외국인 비중이 38%가 진짜로 진행된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오늘도 외국인은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국매도 지난번 한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손실을 줄여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스피 3000 시대에 대해서 뭐 비투다. 그 다음 공매도가 시작되면 공매도 타켓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둘 다 문제가 있긴 하죠. 그렇죠? 비투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항상 주가가 밀렸고 또 공매도가 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투로 의해서 시장을 더 갈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공매도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게 되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둘 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졌다라는 제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은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뉴스도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은 상승 진행형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고 오늘 하락은
트럼프가 또 일으킨 거. 트럼프가 계속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거 아시죠? 관세로도 한번 일으켰고, 그죠? 또 이번에는 이란을 공격해가지고도 일으켰습니다. 근데 관세는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관세와 이란 공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 공격은 짧을 거고요. 관세는 약간 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처음엔 약세, 특히 우리나라 윗끌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약세, 그 다음 오후장 되면은 낙폭 줄이기,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시장의 기대치가, 우리나라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마이웨이의 길을 들기 시작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일단은 뭐 약세 출발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